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게 편도함수와 고게 편도함수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면, 그쵸?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다른 변수들이 예,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상수처럼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미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미분은 사실 잠시만요. 요거랑 같이. 일단 요거구나. 전미분은 사실 요거 자체를 일단은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름은 전미분, 전체를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미분한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요 밑에 있는 요 예제를 먼저 보고 이 예제를 푸는 방법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미분 설명을 드릴게요. 밑면의 반지름이 5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의 부피다. 그럼 부피는 보통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V는 원기둥이니까 밑변의 면적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기둥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이런 걸 하는 거죠. 원기둥의 부피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반지름과 높이의 오차범위는 어떤 변화량인 거죠. 각각 0.1cm다. 그러니까 R의 요거를 측정을 했는데 R의 측정 불확실도가 0.1cm고 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높이의 측정 불확실도가 1cm일 때 원기둥의 부피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최대 오차는 d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dV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오늘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그래서 dV는 R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라운드 R, 라운드 V 곱하기 dr, 그렇죠?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H, dh. 일단 분모에다가 dh를, 그러니까 라운드 h라는 건 r이 이제 일정 거니까 라운드 r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h거든요. h 변화량이 굉장히 작을 때인데 여기서는 물론 0.1cm 아주 작은 원래 거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각각의 변수들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V가 어떻게 변하냐, 각각 R의 변화에 따라서 V가 어떻게 변하고 H가 변함에 따라서 V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하는 그 량을, 기울기를 R의 변화량, H의 변화량으로 각각 곱해져서 전체 V의 변화량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V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H니까 요거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파이 R 곱하기 H dr 플러스 H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파이 R 제곱 DH가 됩니다. 그래서 dr하고 dh는 델타 R, 델타 H, 즉 측정에 따른 오차, 즉 우리의 불확실성도니까 요건 2파이 곱하기 R은 원래 5cm잖아요. 5cm 곱하기 H 10cm 곱하기 dr 0.1cm 플러스 파이 곱하기 5cm의 제곱 곱하기 0.1 dh도 0.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요 오차가 생기는 값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 전체 부피의 오차 차이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다시 맨 처음에 편미분 정의를 해보면
여기서 요만큼 그죠? x방향으로 델타 g는 델타 x 분의 델타 g z 그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곱하기 dx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요렇게 우리가 여기를 일종의 dz x의 변화에 따른 z의 변화량인데 y라는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x, 라운드 z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 x, 라운드 g 곱하기 dx 하면 이쪽에 여기 무한소로 작은 거니까 요거에 의한 거고 이쪽에 의해서는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 z니까 라운드 y, 라운드 z, dy 하게 되면 요 y만큼에 의한 오차에서 발생하는 z의 변화량, x의 오차에서 발생하는 z의 변화량의 합이 x와 y의 측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의 변화량인 dv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나오는 것들을 dz, 즉 부피의 변화 불확실성 또는 오차는 반지름을 측정할 때 반지름 측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피의 변화, 높이의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피의 오차의 변화, 그거에 대한 전미분 값이 이 두 변수, 즉 반지름과 높이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의해서 원기둥의 부피는 얼만큼의 변화를 갖게 되냐, 불확실성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전미분을 구하는 거는 DZ는 라운드 X에 대해서 그렇죠?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기 요거 보면 6XY Y 삼승은 이거는 그냥 상수로 하니까 DX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 가로 3x제곱 3y제곱 d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구하게 되면은 그게 잘 안 와닿는데 요 실제 응용 예제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응용 예제를 보게 되면 전미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변수 부피라는 게 밑변 반지름만 재서도 알 수 없고 높이도 같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잰 반지름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높이의 오차에서 발생하는 전체 부피의 측정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전미분을 써야 됩니다. xy가 일변수 함수인 경우 합성함수의 편비분 여기서는 xy가 z가 x하고 y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미분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x하고 y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 t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는 fx, y는 다르게 표시하면 z는 t에 대한 함수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x 대신에 gt를 놓고 y 대신 여기서 f, g, h, i, j, k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f 함수라고 쓰기는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i는 잘 안 쓰는데 뭐 어쨌든 간에 i라는 t에 대해서 이루어진 함수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dt분의 dz는 dt분의 di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z를 t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도 있지만 이미 x하고 y라는 다변수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dz를 전미분해서 구한 다음에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똑같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z는 x3승 플러스 y제곱은 xln t, gt가
즉 x는 t의 함수인 거죠. y도 ht 코사인 t니까 y도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풀었으면 ln t의 전체 3승 플러스 코사인 t의 전체 제곱인데 보통 전체 제곱을 여기다 제곱을 씁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dt분의 dz는 이거는 3ln t 3 여러분 저기 어디다가 해보세요. 울프람 알파에다가 t에 t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t에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니면 말고 z 벌써 요거를 dt 가로 열고 그렇죠? 바로 한 번 더 해봅시다. 로그 t에 죄송합니다. 이쪽 모니터다. 3승 맞죠? 플러스 코사인 t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코사인 t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곱 그렇죠? 그러면 t분의 3 로그 t 여기서 ln t가 로그 t하고 같으니까 로그 제곱 t는 로그 t의 전체 제곱이에요.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t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보면 전미분을 이용해서 풀면 먼저 dg에 대해서 푸는 거죠. t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니까 이건 3x제곱 y는 상수로 표시하니까 dt분의 dx 이게 lnt니까 얘는 t분의 1 lnt를 미분하면 t분의 1입니다.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x3승 플러스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더하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x 대신에 로그 x니까 3 곱하기 ln t의 제곱분의 t 마이너스 2 y는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 곱하기 사인 t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x, y 변수가 변한다면 사실 이거는 t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t로 다 바꾼 다음에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변수 함수로 전미분을 한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걸 치환해 가도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를 증명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서 본 거고 B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시면 이게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미분 DZ가 중요한가 하는 것도 매개 변수 함수가 있는 경우에 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전미분 함수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피 변화나 이런 데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차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극대값 찾은 경우도 많이 나와서 나중에 공학을 할 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t에 대해서 z가 좀 전에 앞에는 t 하나만의 함수였어요. 그렇죠? gt, ht에서 나중이니까 t 하나만의 함수인데 요번에는 xy인데 x가 t와 s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t와 s에 대한 함수인데 아까는 여기가 전미분이었지만 이번에는 fxy니까
xy가 t하고 s에 대한 함수니까 사실은 z 자체가 t하고 s에 대한 함수니까 z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걔네들은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이쪽과 숨어 있어. 걔네들이 그 변수가 2개가 있으면 걔네들은 이제 그냥 미분을 못 하고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셜 데리버티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보신 요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z가 t라는 한 개 변수에 의해서만 되니까 t하고 했으니까 이것도 편미분이 되고 x도 t하고 했으니까 얘도 편미분이 되고 얘도 편미분이 된다.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t 오브 라운드 z다. 그렇게 되면은 z는 사실 x 3승이니까 2t 제곱 플러스 s 이게 x잖아요. 3승 곱하기 y는 t 제곱 마이너스 2의 s승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t에 대해서 그 파셜 데리버티브를 하게 되면 얘는 뭐 앞에 거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3 라운드 g역을 라운드 t니까 3 2t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2s승 더하기 t의 제곱 플러스 s의 3승 곱하기 요거는 t에 대해서 명하니까 2t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 xy를 t와 s의 함수를 집어넣은 거고 요 같은 경우는 x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요거 3x 제곱 y 라운드 x 오브 라운드 t 요거 한 다음에 다시 바꿔놓고 하게 되면은 요거나 바꾼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나 요 식으로 얘를 직접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z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고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한 것과 동일하다. 위하고 아래는 t하고 s라는 변수의 종류만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요거의 물리적인 중요한 의미는 아까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떤 여러 변수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측량을 할 때 발생한 오차들이 전체 총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전체 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볼륨, 부피의 뭐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분까지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가 이제 변수가 2개일 때 미분을 했으니까 변수가 2개일 때 적분을 하는 걸 여기서부터는 하겠습니다. 이걸 이중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중적분은 변수가 2개 있어서 더블 인테그럴이라고도 하고 반복적분, 이터레이티드 반복해서 적분하는 거라고 하는데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XYZ축. 우리가 적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정적분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x고 축이고 y축일 때 y가 fx라고 한다면 그렇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의 dx 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게 y 요 함수가 y는 fx 즉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y 값이 갖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요 아래 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이제 물론 이제 물리적 의미는 뭐 힘을 거리에 접근하면 1이 되고 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의미를 찾는 거고 좌표 축상에서는 면적이 됩니다. 이중적분은 x, y 함수로 그리게 되면 3차원 그래프가 되고 x의 범위에 대해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부터 B까지, 여기는 C부터 D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y에 C부터는 dy잖아요. dy, dx. 또는 이거는 뭐 같냐면 C부터 D까지, A부터 B까지, fxy는 똑같고 A, B는 x에 대한 거잖아요. dx, dy. 여기서 보면은 dx와 요거를 먼저 미분하게 되고 1번 미분하고 그리고 나서 미분한 값으로부터 두 번째 미분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요 검은색으로 있는 요 부분이 지금 z는 fxy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만나고 XY 평면, Z의 Z축의 수직인 XY 평면의 프로젝션, 수직선을 그었을 때는 요 부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푸르게 되어 있는 요 부피를 구한. 이거는 면적인데 이건 부피인 거죠. 2차원 면적, 3차원 부피. 그것도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시면 이중적분 R이 직사각형 영역인 경우에 X는 A부터 B까지, Y는 C부터 D까지. 직사각형이 아니라 곡선 영역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여기서는 아니고 뭐 기회가 닿으면 하도록 하고 직선 영역인 경우죠. A, B, C, D. 직선 사각형 영역인 거죠. 이중적분은 요 영역 R은 fxy, y, dA. dA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한 방에 나타나는데 DA라는 게 DX 곱하기 DY잖아요. 사각형이면. 그래서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일 때 요 안에가 먼저 하고 바깥에를 두 번째로 하니까 안에를 먼저 하려면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가 되고 만약에 그걸 순서를 바꿨다. DY 곱하기 DX나 DX 곱하기 DY는 면적 DA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DY는 C부터 D까지, Y가 C부터 D까지고 X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고 그거는 요 면적 아래 부피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x, y는 x제곱, x 곱하기 y제곱 플러스 2일 때 요거를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플랫 다음 거네요. 그렇죠? 플랫 그냥 f x, y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z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는 x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리고 요거를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부터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안 되면은 패스하겠습니다. x from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 from 2죠. 2에 y from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z는 from 이거를 z로 바꿉시다. 이 앞에는 여러분들은 fx, y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딱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범위를 점하고 싶으면 콤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나는 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돌리지를 못하니까 잘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오지브라라는 곳에 가면 지오지브라 www.geogebra 요거를 스펠링 하시면 돼요. .org에 가시면 이렇게 또 3D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3D 캘큘레이터를 딱 치시면 3D 캘큘레이터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는 Z는 X 곱하기 Shift 8, 그러니까 별표 쓰시면 됩니다. Y의 제곱 플러스 2. 그렇죠? 이게 그건데 그래프가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돌려볼 수 있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XY 제곱 플러스 얘가 이렇게 쭉 커지는 거죠. 요거랑 얘도 보면은 요거 쭉 커지고 요가 이렇게 변곡점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돌리지 못한. 이거는 범위를 뭐 어떻게 이거는 그저 뭐야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나 얘는 움직여질 거예요. 뭐 다른 것도 한번 세팅해서 엑시스 보여주는 마늘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조절해 보면 세팅에서는 아마 X축, Y축 크기도 이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그래서 울프람 알파가 꼭 최선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중적분을 구하라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0부터 L까지 볼까요? 예. 0부터 3까지 0부터 L까지 될 거거든요. 쭉 들어가면 x가 0부터 3까지 y가 이렇게 들어요. 0부터 1까지 0부터 3까지 0부터 1까지 이 위까지의 이 곡선 밑에 있는 부피를 구하라. 뭐가? 얘의 뜻은 아까 요 그래프 밑에 y축이 0부터 1까지네요. y축이 0부터 1까지니까 맞죠? y가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3까지 요 아래 요 사각형 아래하고 위에서부터 곡선 요 그래프의 위에서부터 요 XY 평면의 여기까지의 수직으로 내린 요런 모양의 부피가 얼마나 되겠냐. 이걸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넣으시면은 요건 이제 Y부터 하는 거고 이건 X부터 하는데 X부터 하고 Y부터 해도 값은 같아야 되겠죠. 이걸 해보시는데 울프람 알파에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인테그랄이 여기에 보시면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인데 우리가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죠. 요거 맞다. xy 제곱 플러스 2죠. 여기 0부터 3까지 0부터 1까지 여러분이 가로치고 xy의 제곱 잠깐 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안 떼면은 얘랑 합쳐져 가지고 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y x 7.5가 돼요. 7.5.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두 번째 거 2번 같게 나와야 되겠죠? 요거 0부터 1부터 0부터 3까지 xy 얘가 x고 얘가 y고 y는 0부터 1까지고 y는 0부터 1까지고 얘는 x는 0부터 3까지 안에 거는 안에 것끼리고 바깥에 건 바깥에 것끼리입니다. 7.5 나왔으니까도 7.5가 나왔죠. 7.5. 그렇죠. 그래서 요 XY 순서는 바뀌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인테그랜드도 바뀌어야 돼요. y가 0부터 1까지 범위고 x가 0부터 3까지. 이것도 안에는 안에 것끼리 x가 0부터 3까지 범위, y는 0부터 1까지 범위를 요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역에 따른 이중적분에서 이 앞에 안에 거는 x 곱하기 y인데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x가 있는 거죠. y 범위가 1부터 x까지면 요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y에 대해서만 적분합니다. x는 상수처럼 보니까 x 곱하기 2분의 1 y 제곱이 1부터 x까지니까 이 안에 것만 보면 x는 상수로 보시면 되고 x 곱하기 y의 dy니까 y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죠. 2분의 xy 제곱에 1부터 x까지. 그러면은 이건 x제곱 2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가 1이니까 2분의 x. 이걸 한 번 더 적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2자입니다. 한 번 더 적분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x 3승 마이너스 2분의 x의 dx. 그럼 4니까 8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4분의 x의 제곱 부터 1까지. 8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0, 0 마이너스 8분의 1. 한번 울프람 알파에서 한번 보여봅시다. 네. 0부터 1까지 1부터 x까지 x 곱하기 y의 dy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하면 y에 대해서 잠시만요. y에 대해서 먼저 이 안에 거를 미분을 하다 보면 y가 2분의 y제곱에서 1부터 x, 2분의 x 3승 마이너스 2분의 x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게 되면 8분의 x 4승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0부터 1까지 8분의 1 빼기 4분의 1 0, 0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울프람 알파로도 그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x가 y부터 1까지 나고 나서 나중에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결과가 합니다. 뒤에 걸 한번 해볼까요? 먼저 0부터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만 변수고 y는 상수처럼 변하니까 이렇게 적분하면 x만 하니까 이거는 x제곱 y 플러스 x의 0부터 y제곱 x가 y제곱이니까 y의 4승 곱하기 y니까 y의 5승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y 플러스 0. 그럼 0. y의 5승 플러스 y제곱이죠. 그 다음에 바깥에 거. 안에 거 한 다음에 바깥에 거 해야 되니까 0부터 1까지 y의 5승 플러스 y의 제곱 dy. 그러면 6분의 1에 y의 6승 플러스 3분의 1에 y의 3승 0부터 1까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0. 0. 이거는 6분의 2, 6분의 3, 2분의 1. 요거를 실제로 구하는 거는 다시 울프람 말파로 한번 해보죠. (0부터 1까지) 0부터 x가 아니라 y제곱까지. 다음에 2xy 플러스 1에 dx dy. 지금 여기 있는 걸 울프람 알파에다 그대로 넣는 거죠. 울프람 알파에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중적분입니다. definite double integral. definite은 정해져 있는 구간 내에서의 이중적분. 요거는 indefinite 정해지지 않은 그냥 더블 인테그럴 정해지지 않은 삼중적분. 그냥 적분, 이중적분, 세 번 한다니까 삼중적분인 거죠. 두 번 하니까 이중적분이고.
2분의 1 나왔죠. 좀 전에. 그랬더니 어머나 중간에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0부터 y제곱인데 여기가 0부터 y제곱 2분의 1 나왔죠. 2분의 1. 그래서 두 번 적분하게 되면 이중적분이라고 그러고, 이중적분은 안에는 안에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안에 한 다음에 바깥에를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그 서피스 면에 수직으로 내린 그 아래 XY 평면과의 부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만 하고, 요거 문제 푸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만 먼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뭐 설명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전기가 이제 건전지가 있는 거죠. 전압 V라는 건전지가 있고, 뭐 배열 꼬만 정보도 괜찮고, 백열 정보도 괜찮고, 리드 괜찮고, 뭐 열선도 괜찮고, 저항선이. 그래서 저항이 V는 IR이잖아요. V는 IR에서 V는 이제 건전지 용량이 요고, 그때 흐르는 전류는 요 R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R 값은 직렬로 연결되면 얘네들 그냥 순차적으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평렬로 연결되는 거는 이 역수분의 1을, 즉 전체 흐르는 양은 전체 저항을 RT라고 했을 때 RT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 이렇게 된다. 여기서 요거 차이는 물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흐름은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나 전자가 흘러가는 거나 전류가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흘러가면 딴 데로 도망 못 가니까 여기로 흘러가는 놈은 여기로 흘러가고, 여기로 흘러가는 놈은 다시 이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직렬 같은 경우 I1하고 I2하고 I가 다 같아요. 총 전류랑 각각 흘러가는 전류가 같으니까, 그리고 I1 여기서는 근데 그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전압 강화는 I1 곱하기 R1. 이건 R1, R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처음에 어떤 저항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은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길이 들어오는 물이 양쪽으로 나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I는 I1하고 I2의 합이 같아요. 여러 개면 여러 개. 물이 나눠 들어가니까. 얘는 물길이 하나고, 얘는 물이 나눠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의 높이, 물이 흘러가는 요 기울 높이는 V는 같아요. 그래서 V1은 V2는 V3는 전압은 같은 거죠. 근데 여기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다 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직렬은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합이고, 전류는 전체 전류나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고,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서 떨어지는 전압 강하의 합과. 평렬인 경우에는 전압은 다 같고,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의 합과 전체 전류의 같고, 그러니까 전체 전류량은 각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의 합과 같고,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요 두 개를 만족하려면 요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걸 만족하려면. 이 같은 경우는 저항이라는 게 물의 흐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니까, 이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방해가 많이 되는 거죠.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나눠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렬로 저항이 있으면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 즉 이게 틀어막는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양이 점점 적어져요. 이게
직렬과 병렬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